안녕하세요, 웬입니다. 오늘은 이모티콘 관련 질문을 모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용기기와 프로그램. 저는 아이패드 프로 4세대 12.9인치 256기가와 애플 펜슬 2세대 사용 중이고 사용 프로그램은 프로크리에이트라는 어플입니다. 저는 아이패드를 이모티콘 하려고 산 거 아니고 그때 돈 모은 걸로 최대 스펙을 샀던 거라서 일반 아이패드나 에어 정도 사용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본인이 만든 이모티콘 구매해야 하나요? 네, 본인이 만들어서 출시된 이모티콘도 직접 구매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카카오, 네이버 밴드, 네이버 OGQ 모두 직접 구매해야 합니다. 폰트는 어떤 걸 사용하나요? 저는 잘 못 쓰긴 하지만 그냥 손글씨로 쓰는 편이고 폰트를 사용할 때는 무료 폰트를 사용합니다. 무료 폰트는 눈누라는 사이트 가시면 아주 다양한 무료 폰트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사용 범위 잘 확인하시고 골라서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프로크리에이트 같은 유료 구매한 프로그램에 기본으로 있는 폰트들도 무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폰트들은 그 프로그램에서 사용 가능한 걸로 폰트 회사랑 계약된 거라서 개인이 판매용으로 폰트가 포함된 이미지 판매에 사용하는 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폰트별로 사용 범위를 알아보시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포토샵이 꼭 필요한가요? 이 부분이 제일 질문이 많았고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해서 카카오 첫 승인받은 초록토끼 초토는 포토샵 없이 작업해봤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포토샵이 없어도 작업은 가능했습니다. 포토샵 작업 필수가 아니라 PSD 파일로 제출입니다. PSD 파일이 필요한 거면 그냥 PSD로 내보내기 해서 그 파일만 보내주면 됩니다. 그럼 레이어 전부 살아있는 상태 그대로 포토샵 파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PSD 파일 또한 프로크리에이트에서 열리기 때문에 포토샵 파일 받아서 프로크리에이트에서 작업하고 다시 PSD로 내보내기 해서 상대방한테 보내면 상대방이 또 포토샵으로 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완전 깔끔하게 가능한 건 아니고 프로크리에이트에서 열 때 글씨 부분에 오류가 생기는 파일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폰트가 없어서 그런 건지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런 자잘한 오류들이 있기 때문에 포토샵이 있는 게 아무래도 작업이 용이하긴 합니다. 근데 저는 오류가 있어도 그냥 뭐 대충 작업했고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포토샵으로 작업하는 게 글씨 테두리에 흰색 넣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뭐 프로크리에이트에서도 가능하니까 이 부분도 꼭 포토샵이 없어도 됩니다. 다만 앞으로 쭉 이런 디자인 쪽 작업을 하실 거라면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할 줄 알고 프로그램이 있는 게 기본이라는 거. 컴퓨터가 꼭 있어야 하나요? 네, 마지막에는 컴퓨터로 작업해야 합니다. 카카오든 밴드든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으로 마지막 이모티콘 작업해야 되고 파일 정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나 노트북은 필수입니다. 다만 이것도 어려운 프로그램 작업은 아니고 그냥 이미지들 넣어서 간단하게 만드는 쉬운 작업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계약 때문에 상세하게 알려드릴 순 없는데 승인되고 나면 상세하게 알려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떤 브러쉬 사용하시나요? 저는 모노라인만 사용합니다. 모노라인은 브러쉬 라이브러리 서예 탭에 있고 원본 모노라인을 복사해서 수정 후 사용합니다. 수정할 브러쉬 선택 후 한 번 더 클릭하면 브러쉬 스튜디오에 진입합니다. 기본으로 뜨는 획경로 탭에서 수정해 줄 건데요. 스트림 라인을 올리면 보정이 강하게 되고 내리면 보정이 줄어듭니다. 저는 그림 그릴 때는 손떨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정이 좀 있는 브러쉬를 사용하고 글씨를 쓸 때는 보정이 있으면 불편해서 스트림을 줄인 브러쉬를 사용합니다. 또 모노라인을 복사해서 지터를 조정하면 이렇게 우글우글한 브러쉬로 사용 가능합니다. 이 우글우글한 브러쉬도 용도별로 몇 가지 만들어서 사용 중이고 이건 초록토끼 초토 작업 시에 사용한 브러쉬입니다. 글씨의 흰 테두리 필수인가요? 글씨 흰 테두리는 이모티콘 만들기 2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카카오톡 채팅방 배경 컬러 때문입니다. 캐릭터는 외곽선이 있고 캐릭터 컬러가 있어서 크게 묻히진 않는데 글씨는 보통 검정색으로 쓰고 가늘기 때문에 어두운 컬러의 배경에선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글씨에 흰 테두리를 넣는 작업을 하는 거고 이 부분은 제한 시에는 필수 작업은 아니고 승인 이후에 수정하면 됩니다. 원래는 저도 제한 시에 다 작업해서 보냈는데 은근히 손이 많이 가서 요즘은 그냥 생략하고 제한합니다. 글씨에 흰 테두리 넣는 방법. 저는 모노라인을 사용하니까 우선 모노라인 브러쉬를 하나 복사해줍니다. 기존 모노라인이랑 헷갈리니까 위치로 옮겨주고 다시 한 번 더 복사해줍니다. 그리고 복사한 브러쉬를 둘 다 선택해서 병합을 눌러주세요.
병합된 브러쉬를 한번 눌러서 브러쉬 스튜디오로 진입합니다. 왼쪽 상단을 누르면 주 브러쉬와 보조 브러쉬가 있습니다. 중간에 혼합 모드를 눌러서 차이 혹은 빼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주 브러쉬가 선택된 상태에서 속성, 브러쉬 특성에서 최대 최소 크기를 정합니다. 다음 보조 브러쉬를 선택하고 다시 속성, 브러쉬 특성에서 마찬가지로 크기를 조정해줍니다. 컬러는 흰색으로 쓰고 검정으로 속을 채워줍니다. 이건 이제 단점이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깔끔하게 안 나온다는 건데, 그래서 저는 밑에 일단은 기본으로 글씨를 써둔 다음에 위에다가 이중 브러쉬로 한붓 그리기 하듯이 써줍니다. 이게 좀 익숙해지면은 그래도 깔끔하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깔끔하게 나오는 브러쉬가 어떻게 될 것 같은데 계속 해보고 있거든요. 지금 만들어 보고 있는데 참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만들게 되면 또 공유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 말고도 테두리에 이제 패더를 준다든지 가우시안 블러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그거는 이제 뭐 썸네일이나 이런 데는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모티콘에 사용하기엔 조금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따로 넣지 않았습니다. 제안했는데 수정하고 싶어요. 제안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직 심사 기간이라면 수정한 파일을 다시 재제출하면 앞에 제안은 미승인 처리하고 뒤에 제출한 제안으로 심사해줍니다. 움직이는 이모티콘인데 왜 멈춘 이미지로 제출하나요? 3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제안 단계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이모티콘을 만들 거고 모션은 이런 식으로 넣을 거다 정도의 제안서 수준이라서 모션은 샘플 느낌으로 최소 3개를 넣고 승인이 되면 그때부터 전체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4개 모두 움직이는 이모티콘으로 제안하셔도 상관없지만 그렇게 한다고 점수가 높아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색상 프로필은 뭘로 하나요? 웹용은 RGB, 인쇄용은 CMYK를 사용합니다. 이모티콘은 웹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RGB를 사용하고 이 설정들마다 색상 범위값이 조금씩 다른데 보통 두 번째가 가장 범용성이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P3의 경우는 애플에서 주로 사용하는 색상 범위 값으로 색상 값이 더 상세하고 범위가 넓습니다. 다만 애플 기기 외의 기기에선 색상이 좀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그냥 두 번째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360픽셀 제출인데 왜 1000픽셀 이상으로 그리나요? 처음부터 360으로 그리면 나중에 큰 사이즈가 필요할 경우 확대하면 전부 깨지기 때문입니다. 일러스트의 경우는 벡터 기반이라서 확대해도 정해진 값으로 그려져서 상관없지만 프로크리에이트는 픽셀 기반이라서 작게 그려둘 경우 확대한 이미지가 필요할 때 이미지가 다 깨져서 전부 다시 새로 그려야 하기 때문에 크게 그려두고 필요한 곳에 축소해서 사용하는 게 더 낫습니다. DPI는 왜 300으로 하나요? 보통 웹용은 72 DPI, 인쇄용은 150에서 300 DPI 정도 사용합니다. 화질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고 이것 또한 픽셀과 마찬가지로 작게 잡아둘 경우 나중에 확대하거나 선명한 이미지가 필요할 때 더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크게 잡아두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나는 그림을 인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일이 없다 하시면 기본값으로 72에서 많으면 100 정도 하셔서 작업하셔도 됩니다. 실수로 그림 하나를 중복으로 올렸어요. 이미지 하나에 점이나 줄이 꾸였어요. 그림 하나만 화질을 다르게 제출했어요. 이런 자잘한 실수는 심사에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수정하면 되는 정도의 문제로 미승인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신경 쓰인다면 다시 수정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죠? 저도 초록토끼 초토 시안 하나를 제출 직전에 360픽셀 캔버스에서 급하게 수정해서 혼자 선 두께랑 화질이 달랐는데 승인 받았습니다. 심사기관과 승인 날짜는 정확하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매주 월요일에서 화요일 넘어가는 자정 12시를 기준으로 끊기는 것 같고 화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제안 작품을 그 다음 주 화요일에 승인, 수요일에 미승인 메일이 옵니다. 제안 번호랑은 상관이 없고 제출 날짜를 기준으로 끊어지고 공휴일이나 연휴에 따라 약간씩 변동성은 있습니다. 승인 메일 또한 제안 번호 순서대로 오지 않습니다. 카카오랑 밴드, 네이버 오지큐 중복 제안 가능한가요? 이거는 회사마다 규정이 다른데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카카오는 A 제품을 승인받은 시점부터 타 플랫폼의 A 제품을 제외한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A 제품은 오직 카카오톡에서만 판매 가능합니다. 하지만 타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B 제품은 카카오가 제안을 받아주고 판매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B 제품을 카카오에서 오픈한 시점부터는 다른 시장에 더 이상 B라는 제품이 풀릴 수 없습니다. 더 이상이라는 건 이미 다른 마켓에서 판매 중이던 B는 그대로 판매가 가능하고
카카오에 B가 들어온 순간부터는 추가적으로 다른 플랫폼에서 오픈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타 플랫폼에서도 우리가 가진 B는 다른 곳에서 판매 안 된다라고 할 경우도 있겠죠? 그럴 경우는 이제 카카오의 B 제품을 오픈할 수 없습니다. 네이버 밴드도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승인받은 시점부터 타 플랫폼에 똑같은 시안을 제한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네이버 OGQ, 라인처럼 네이버 계열사에는 똑같은 컷 오픈을 제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밴드, 네이버 OGQ, 네이버 라인의 경우는 같은 제품 중복 판매가 가능합니다. 네이버 OGQ의 경우 승인받은 시안을 다른 곳에 판매가 가능하고 다른 곳에서 판매 중인 시안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같은 제품을 카카오 밴드 OGQ에 제한하고 싶다면 네이버 OGQ를 가장 먼저 내고 카카오나 밴드 중 한 군데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카카오랑 밴드 둘 다 제출해도 플랫폼 성격이 달라서 같은 시안으로 둘 다 붙을 확률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둘 다 제출하셔도 될 듯 합니다. 만약에 둘 다 붙는다? 그러면 골라서 출시하시면 되니까요. 결론적으로는 카카오는 오픈 후 타 플랫폼 전부 불가능, 밴드는 오픈 후 카카오 불가능, OGQ, 라인은 가능. OGQ는 오픈 후 카카오 가능, 밴드 가능. 대신 둘이 중복은 불가능. 또 라인이나 스티팝, 모히톡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승인이라서 작품이 매일 수백 수천 개씩 시장에 쏟아지기 때문에 판매량이 많지가 않고 또 엔화나 달러로 수익을 지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지 않고 있고 중복 제한에 관해 따로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흰 캐릭터도 색칠해야 하나요? 네, 흰색 컬러도 칠해야 합니다. 배경이 흰색이니까 칠을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뻥 뚫려서 이렇게 선만 있는 투명 그림이 됩니다. 배경 컬러에 따라 계속 바뀌기 때문에 칠을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카카오 배경 컬러들 한 번씩 다 적용해보면서 어떤 컬러가 묻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최대한 테두리 선을 넣어주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여기까지 많이 받았던 질문들이고 작업에 관련한 내용이나 만드는 방법들은 앞에 이모티콘 만들기 영상 3편에 걸쳐서 모두 설명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모두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